고등학생 때 한 여자애한테 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여자애는 대답했다. 현모양처. 이 대답을 들었을 당시 와 얘는 꿈이 명확해서 부럽다 라고 생각했었다. 꿈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나는 벌써부터 명확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어른스럽게 느껴졌었다. 당시를 추억하다 보니 문득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했다. 현모양처. 그때는 이 직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꿈이 될 만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사뭇 다르다. 한번 생각해보자. 2024년 대한민국 어떤 여자가 자신의 꿈이 현모양처라고 말한다? 가장 먼저 드는 느낌, 불편하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많이도 바뀌었다. 고작 20년 사이에. 사람들은 현모양처라는 직업을 두고 다양한 가치 판단을 자행했다. 수동적이며 아무나 할 수 있는, 나아가 일하기 싫어서 놀고 먹겠다는 심보를 가진 한심한 사람들의 바램으로 치부한다. 현모양처가 단순한 가정주부일까? 개인적으로 현모양처는 여성성의 극강의 발현,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떠올려보자. 한석봉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서사가 현모양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복한 인간, 성공한 인간, 이들의 공통점은 살아온 삶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서사를 닮아 있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영웅 서사를 따라 삶의 고난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쟁취해내는 흐름이다. 고난과 극복 그리고 쟁취는 남성의 삶에 활력과 만족을 불어넣는다. 현대에도 힘든 과거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하는 스토리를 가진 남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인간 개인의 삶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의 구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 7만 년의 인류 역사는 이미 답안지를 완성시켜 배포했었다. 답안지를 참고해 정답을 적어나가는 삶, 성별에 맞는 상징적 서사를 완성한 개인의 삶은 마땅히 만족스럽다. 여성의 경우 어떤 상징적 서사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여성은 성배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거룩한 잔, 신성한 술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하고 신선한 잔. 여성은 자궁에 거룩한 생명을 담는다. 또한 여러 판타지에서도 활용되듯 성배에는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다. 질서로 가득 찬 딱딱한 세계에 여성은 치유의 끝판왕, 사랑을 불어넣는다. 성배를 보유한 영웅은 그 서사를 걷는 길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성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가치 있는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남성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런 상징성은 여성이 주의해야 할 점도 명확히 보여준다. 성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성배, 아무나 함부로 잡고 마신 술잔은 더 이상 성배가 아니다. 약수터의 바가지, 스타벅스의 머그컵 정도로 전락해버린다. 이렇게 된 성배는 더 이상 치유의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누군가는 잔다르크의 서사 어쩌고 하면서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지 않은가? 잔다르크의 서사는 비극이라는 것을. 이런 배경 하에서 2024년 대한민국을 바라보자. 대한민국은 성배를 더 이상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거룩한 치유의 잔이 되기보단 편리한 종이컵이 되길 원하고 있다. 진보라는 미명하에 자유롭고 다양한 잠자리를 자랑스러워하며 개인의 신체를 다수 앞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자신있고 당당한 행위로 여긴다. 성배가 스스로 신성을 버리고 종이컵으로 전락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성적 문란함, 대중 앞에서의 노출과 전시는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동시에 엄청난 가치 하락을 가져왔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와 20년 남짓한 진보, 무엇이 인간 본질을 더 반영하는 걸까? 이것은 과연 진보일까? 퇴화일까? 성배에 부여된 거룩함의 원천, 여성성, 최초의 남성성 아담, 최초의 여성성 이브. 대체 이브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이리도 크단 말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미 원죄에 대한 대가를 삶이라는 고통으로 치르고 있지 않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는 이걸로는 모자란 것일까? 왜 현대인들은 이브를, 여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이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이브는 살해당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불을 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유혹한다. 마치 이불을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사악한 뱀처럼 말이다. 인스타를 보다 보면 은연중에 거대한 프로파간다를 느낄 수 있다. 나처럼 해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것이랍니다. 어떤 게시물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것은 큼직한 가슴과 엉덩이, 이것들을 흔들어 특정 행위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달콤한 대가, 좋아요. 이곳에는 진짜 메시지는 없으며 순간의 성적 자극만이 존재한다. 자신감 넘치는 삶, 건강한 자기개발로 포장하더라도 결국엔 섹스 어필. 좋아요를 받고 몸을 전시한다. 이분은 살해되었으며 성배는 종이컵으로 전락한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대중에게 신체가 전시된 여자는 남자에게 본능적 거부감을 유발한다. 성배가 아닌 것을 남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한두 번 마시다 버릴 종이컵이나 약수터 바가지로 느껴진다. 이는 생물학과 진화심리학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부감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며 사랑에 빠지더라도 안정감을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는 여성 개인의 서사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 현모양처가 될 수 없다. 단순히 여기서 끝이 날까? 만약 자녀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자녀가 남자고 2차 성징이 시작한 중학생이라고 가정해보자. 과거 엄마가 찍어 올린 출렁거리며 춤추는 영상을 본다. 친구들도 본다. 그리곤 한 친구가 말한다. 야, 니네 엄마 섹시하다. 만약 나라면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빡침이 올라와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것 같다.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정신이 이 땅에 온전히 붙어있기 어려울 것 같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욕설은 근친상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마더, 개만 살펴보더라도 엄마랑 땡땡할 놈이라는 뜻이다. 이는 인류 무의식 깊은 곳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격 중 하나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마와의 땡땡을 상상하게 만들거나 엄마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취급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형성된 공통의 욕설은 어디를 공격하면 상대방이 무너질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여성의 문란함, 이는 곧 자녀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불을 살해하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다. 혹시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은 성배가 오염되어 고결한 인간의 영혼을 더 이상 담을 수 없기에 신께서 급하게 밟으신 브레이크 같은 게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